증인이잖아요. 제가 뭐 가해자 범죄자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 아프시다고 했고. 네, 배우 고 장자연 씨의 사건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호 씨. 지난 4월 캐나다로 돌연 출국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캐나다에 머물면서 경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윤지호 씨에 대해 인터폴이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네, 윤지호 씨는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여성단체 성명도 인용을 하면서 경찰청장까지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윤 씨가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예.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맞아요. 캐나다로 갔을 때 도피성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 너무나 갑작스러웠었고 그 당시 분위기상 저는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윤지호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라 이런저런 아까처럼 뭐 누가 아팠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지자 지난 6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이제 SNS 계정에 이런 글들을 올린 거예요. 경찰이 최근 자신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놀라운 수사 의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건 이제 다른 어떤 글을 인용해서 쓴 거지만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그 다음 내용들인데 네. 갑자기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들먹이면서 이 정도 수사 의지면 고 장자연 씨 사건도 이미 그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됐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양현석 씨 사건도 끌어들이면서 또 승리 씨 사건도 끌어들이면서 이것도 역시 지금 자기에게 향하는 수사와 비슷하다면 다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감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지적을 한 거네요. 수사 능력과 사실은 의혹을 사실 또 제기를 한 거죠. 능력이라기보다는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는 그렇게 세게 수사를 안 하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수사를 나한테만 하느냐. 그러느냐. 심지어는 경찰청장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건데 사실 경찰이 한 가지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눠서 여러 가지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지금 캐나다에 가서 이렇게 한국의 경찰 수사력을 운운하면서 심지어는 본인이 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많이 억울하면 빨리빨리 조사를 좀 받고 끝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해서 이런 또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윤 씨는 며칠 전에 자신이 애초에 적색 수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김문배 팀장님,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저 내용을 들어보니까 윤지호 씨는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분은 유명이라고 하지만은 범죄인이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피고소인 내지는 피의자인데 경찰에서는 외국의 도주안으로 본 거예요. 도주한 경우에는 인터폴 ICPO라고 합니다. 네.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폴리스 오르가니제이션. 예. 영어 좀 편합니다. 네. 거기가 194개국에 가입이 돼 있는데 네. 외국에 도주돼 있으면은 수배가 8개 종류의 수배가 있어요. 그 표지의 색깔 따라 틀리는데 이제 뭐 흑색부터 빨간색까지 있는데 적색 수배라는 게 네. 색깔이 이제 붉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그 적색 수배는 살인, 강도, 강간이라든가 이심염에 강력 범죄를 하고 도주한 사람들 또 조직폭력배라든지 그 중간 간부들 아니면 경제 범죄는 5억 원 이상을 사기했을 때 예. 경제범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를 살 사람이 네. 체포영장이나 고소영장 발부되면은 적색수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지호 씨는 거기에 해당된다는 해당이 되죠. 말씀이시죠? 사기죄가 10년이 아닙니까? 네. 그것도 또 뭐냐면은 수사관세에서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적색수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청장이 하는 건 아니고 담당 형사가 149개국에다가 요청을 보내는데 직접 보내는 거 아니고 경찰청에 외사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프랑스 리옹에 있는 총국에다가 요청하게 되면 총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캐나다에 있는 그 경찰에 네. 넘어가게 되면 경찰에서 윤지호 씨를 체포를 해서 강제 처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현지에 있는 캐나다 경찰이 윤지호 씨를 가서 체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경찰이 캐나다 가서는 체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 가게 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하지만 네. 그 적색 수배를 하게 되면은 캐나다에 있는 경찰이 윤지호 씨를 검거할 수가 있거든요. 체포영장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금할 때 저희 경찰이 가서 인수해오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윤지호 씨는 영주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네.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론 소송을 통해 가지고 좀 미룰 수는 있는데 그럼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아시겠지만은 그 국제형사사법공조라고 해가지고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거든요. 내국인이 외국으로 도망갔을 때 그 우리나라에 범죄에 졌을 때는 우리나라 법무부를 통해서 또 외교부 통해 가지고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신병을 인수받을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윤지호 씨는 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을 통하든 아니면 사법공조를 통해서 범죄 인도 요청을 하던 간에 두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국내로 소환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윤지호 씨가 떳떳하다고 하면 이제 뭐 경찰이 이렇게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입국을 해서 조사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뭐 1시간 이상은 뭐 움직일 수 없다, 먼 거리를 갈 수 없다, 건강상 이유도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SNS로만 이제 뭐 여론전하는 모습인데요, 김 변호사님. 네. 뭐 법적인 대응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되기 근데 윤지호 씨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예. 한 가지 측면은 이제 물론 법적인 측면,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유일한 증언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언론에 나오고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게 진실이냐, 과연 검증되지 않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후폭풍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이 그 김수민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랄지 모욕이랄지 네. 아니면 후원금 모집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사기, 횡령, 네. 또 거기와 관련된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크게 중한 범죄는 아니다고 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실제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이전에 했던 말에 대한 그런 거짓이 탄로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고, 두 번째 그 혐의 중에서 제일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예. 사기인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후원금이 많이 그렇죠. 들어왔었죠. 그렇죠. 후원금의 어떤 정도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 자체를 갖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기에 비해서는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들어오게 되면 또 영장이 청구된다랄지, 그래서 신병이 뭐 구속되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아마 필사적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캐나다 경찰이 현지에서 체포를 하더라도 네. 뭐 송환을 불복하는 소송을 현지에서 제기하게 된다면 윤지호 씨는 안 돌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됐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에서 체포가 되면 결국은 송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유병헌 씨 그 자녀 관련한 그렇죠. 유섬나 유병헌, 씨가 네, 섬나 이제 씨. 프랑스에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복 소송을 해가지고 3년 정도 걸렸죠. 그한 3년이나 걸렸거든요.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체포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불복 소송하면 강제 송환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기간 동안에 사실상 그런 여론이라는 부분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좀 끌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내에서 많은 그 관심을 갖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관심이 식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그때 들어가서 조사받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 비는 피하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지호 씨가 만약에 오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김은배 팀장님. 경찰은 그냥 윤지호 씨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오기만을? 근데 뭐 일단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들어와야만이 처벌할 네. 수가 있는데, 피의자가 들어오면 처벌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경찰에서는 인터폴 요청을 하고 또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범죄 인도 요청을 해가지고 신병을 인수받을 수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끌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는 경찰에서는 기소정지 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소재불명이라든지 출두 안 하니까 예. 할 수 없이 검찰에 기소정지 의견으로 송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떤 방법을 쓰던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꼭 그 어떤 인터폴 요청보다는 또 개인적으로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설득할 수는 있어요. 그 윤지호 씨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인이나 뭐 통해서 네. 자진 입국을 해라고 유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윤지호 씨가 자진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고, 어차피 인터폴 요청을 해서 적색수배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범죄 인도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할 수 없이
기소정지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400명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원금은 도대체 그럼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일단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네.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송의 결과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후원금 자체를 모집하는데 거짓말했다든가 아니면 이 후원금 자체를 원래 용도 목적에 쓰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도 사기나 횡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자체는 그야말로 내가 속아서 이 후원금을 줬다는 취지로 아마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소송도 한 뭐 3년, 몇 년 언제 이 결론이 나올지 윤지호 씨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근데 윤지호 씨가 만약에 소장 송달 받고 그랬는데 안 나와버리면 그건 일종의 의지자백이 될 수가 있어요. 답변서 같은 거 안 쓰면. 그러면 또 손해배상 소송은 또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한랭킹 마지막 확인해 보겠습니다.